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사 김모은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고기 섭취 방법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기의 영양 성분과 내 몸에서의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포함된 건강한 균형식의 구성이 어떤 모습인지 상차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필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붉은 고기에 대한 진실과 올바른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먹고 싶어도 치료 중 먹기 힘들 때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예방 식생활 권장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암 생존자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단어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도 암 생존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암 생존자는 도대체 누구냐면 암을 진단을 받으셨거나 암을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리고 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암 생존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전체 과정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의 영양 성분과 내 몸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 또는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질소 화합물을 공급하는 영양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지방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 조직의 주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항체 생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만약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체내 에너지 급원으로 사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되어야지만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충분하게 섭취했을 때, 즉 부족하게 섭취됐을 때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성장이 지연이 될 수 있고요. 면역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그리고 대사 조절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성 질환이나 외상 또는 활동 부족이 있는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량까지 부족했다라고 할 때에는 근감소증이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장애나 심하게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이 포함이 된 건강한 균형식의 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상차림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매일 접하는 모습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리고 어용류 반찬.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밥은 이렇게 나에게 적당한 양으로, 그리고 국은 제가 조금 국물은 적고 건더기는 많게 했는데요. 채소와 고기가 좀 충분히 들어가게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백질의 급원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에 생선을 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용류가 충분히 들어가게끔요. 그리고 채소로 우리가 항상 드시는 거, 한국인들은 김치 드시죠? 그 이외에 푸릇푸릇한 채소, 샐러드도 괜찮고 나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상 차림을 드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과일류나 유제품을 곁들여 드신다고 하면 단백질이 충분히 균형을 맞춰진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하는 한식, 건강한 한식이 우리에게 건강한 균형식이었구나 라는 걸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상차림은 모두 6개의 식품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특히 제가 주황색 글씨로 보여드리는 어육류군 그리고 우유군은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밥과 국,
요새는 밀키트, 간편한 간편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에다가 간단히 밀키트 국에다 간단히 두부를 썰어 넣거나 아니면 대파를 잘게 이렇게 썰어 넣어서 마지막에 한 소끔 딱 끓여주시면 굉장히 단백질이 또 두부도 단백질이니까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이 된 그런 그 한 국이 마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반찬 그리고 샐러드 또는 나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균형식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기, 생선, 계란, 콩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몇 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단백질 이용 효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은 한꺼번에 1, 2인분씩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몇 끼 나누어 섭취하시는 것이 이용 효율이 높고요. 한 끼에 드시는 고기의 양은 대략 1인분이 조금 안 되는 양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서 일주일에 약 2, 3인분 이내 약 400g 정도? 그 정도면 한 근이 좀 안 됩니다. 반 근에서 한 근 사이 정도인데요. 그 정도라면 문제가 없는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류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훈제 또는 직화보다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볶거나 삶거나 찌거나 이렇게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유나 두유 또는 요플레, 요거트, 아니면 작은 요구르트, 큰 요구르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시판되고 있는데요. 칼슘 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서 나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좀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발효된 치즈 또는 요구르트 이런 또는 유당이 분해된 유제품들이 요새는 많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단백질 급원식품의 필요량. 하루에 내가 얼만큼 먹어야 할까?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2020년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요. 성인 남녀 이상, 성인 이상의 남녀는 하루에 50g에서 60g 정도면 적합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 자체 또는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또는 수술을 했거나 회복기 이런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대사적인 스트레스나 감염 그리고 면역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는 평소보다도 2배 정도까지도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시면은 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그림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고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대략 탁구공 1개만한 고기입니다. 살코기인데요. 그거랑 같은 분량의 단백질을 들어있는 식품들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대략 달걀을 1개를 드시면 고기 한 토막 드신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부는 대략 6분의 1모, 5분의 1모 이 정도 되니까 내 손가락 한 모를 사셔서 송 2번째 손가락 굵기로 뚝 썰으시면 그 정도가 고기 한 토막 분량이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로 우유 1개 정도 드시면 고기 한 토막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4분의 3? 그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붉은 고기에 대한 진실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꾸만 들려오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암이 다시 재발을 한다더라 또는 암이 생긴다더라 만성질환이 많이 높아진다더라 라는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단백질의 대표 주자 주인공 붉은 고기는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론은 드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술로 인해서 손상된 정상세포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급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암 치료 중에 흔히 발생되는 것이 빈혈인데 빈혈을 회복에 굉장히 빠른 효과 그리고 예방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류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대표인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식물성 식품에 비해서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하고 소화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의 급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있고요. 생선, 계란, 그리고 우유, 두유, 치즈, 요거트 이런 종류들입니다. 이것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된 완전 단백질의 주요 급원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식품도 물론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몇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양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 중에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대표 주자 붉은 고기의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고기는 어느 정도 적정량인가요? 일주일에 대략 한 반근에서 한 근 이내를 드시는 것이 이제 세계암연구재단에서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은 직화구이나 튀김처럼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될 경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이런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첨가가 되면서 N니트로소 화합물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가공육은 가급적이면 적게, 그리고 삶거나 끓이거나 볶거나 또 구우시게 되더라도 좀 타지 않게, 그리고 태워진 부분은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함께 섭취를 해서 가능하면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인데요. 먹고 싶은데 치료 과정 중에는 입맛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고기의 냄새만 맡아도 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씹으려고 했지만 구내염 때문에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품으로 섭취하기 어려울 때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판되는 제품들을 많이 접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단백질 보충식품으로 예를 들어서 파우더로 형태, 가루의 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분량으로 대략 단백질 8g이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 사진이 있었을 텐데요. 탁구공만한 고기 하나, 그리고 계란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우유를 우리가 한 잔을 드시게 되면 단백질은 6g 정도가 섭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단백질 파우더만 먹으면 될까요? 대부분 치료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은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단백질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나머지 다량, 예를 들면 에너지도 부족하고 미량 영양소도 모두 부족한 상태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되는 제품들 가운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이외에 미량 영양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ml짜리 한 캔 또는 한 팩을 드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식품 섭취가 되는가 살펴보면요. 밥으로는 대략 한 3분의 6공기, 고기나 생선 이런 건 한 토막 정도,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나물 한 접시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한 캔 먹으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략 남자분들 같은 경우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최소한 그래도 한 끼에 500칼로리 정도 이상은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식사를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그럴 땐 부족한 만큼만 보충을 하시면 되지만 식사의 전부를 나는 이렇게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는 조금 더 드셔야 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는 부족하게 섭취했을 때 문제점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특정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암, 사망 등과의 연관성 보고들이 여기저기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근거는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보충제 형태의 과잉 그런 개별 아미노산의 그런 섭취들은 아미노산 간의 흡수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아미노산 불균형이나 독성의 위험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대사가 너무 과잉하게 일어났을 때는 골다공증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신기능이 저하되신 분들한테는 신장에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백질을 내가 적절하게 먹고 있는가,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잉되게 섭취하지 않도록 그런 지점도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채식만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원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좋습니다. 다만 순수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할 때에는 달걀이라든지 우유 등을 보강을 하시면 단백질 이용 효율이 훨씬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암 예방 식생활 권장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암 예방 권장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적절히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일반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잡곡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과일 및 콩류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라든지 기타 가공식품들은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붉은 육류 또는 가공육 섭취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범위는 일주일에 대략 한 반근에서 한 근 사이, 그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당 음료, 너무 달콤한 음료들을 많이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거에 음주를 하셨다고 하면은 서서히 알코올 섭취는 좀 줄여가시고, 알코올 섭취를 충분히 줄이셨다고 하면 가능하면 금주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각종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료진과 상의를 하신 뒤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유방암 등 여성암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후에는 가능한 개개인의 그런 상태를 의료진과 상의해서 그렇게 모든 그 과정들을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이 길었을 텐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는 그래도 이용 효율이 높은 단백질의 근원이다. 그리고 고기는 치료 중에 정상세포 회복이나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한 고기의 조리 방법, 그리고 섭취량. 첫 번째, 장시간 고온 조리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대략 300에서 500g 정도는 안전한 수준이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잉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다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암 생존자의 경우에는 암 예방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